지금 신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렇죠. 2007년도하고 반대로 기울어졌죠. 네, 반대로 기울어졌잖아요. 무조건 진보가 이긴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가 장난칠 여지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지형이 팽팽했다면 역선택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경선 참여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물론 민주당 지지층이 점유율로 보면 한 60%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러나 타당 지지층이나 무당파들이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와, 거기에 무척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이념 성향별로 분석을 하면 진보가 한 50%를 차지하고요. 어디에? 그 40%? 아니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 점유율로 보면 구성비로 보면 진보층이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50%, 중도가 한 35%,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론 다 들어왔느냐 아직 확인할 방법은 없고 의향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여론조사상 그렇게 잡힌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는 뭐 꼭 그 비율대로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꽤 흔히 말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특정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적어도 저는 전체 한 5% 남짓은 될 거다. 5%. 예, 예를 들면 200만이 참여하면 10만 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꽤 높은 거네요. 높은 거죠. 예. 그런데 네.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선거인단을 가입하기가 복잡하고 길어 시간이. 근데 요즘에 그 일베나 이렇게 보수 쪽에서도 스마트폰 잘 사용합니다. 그렇죠. 젊은 일베.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꼭 그 보수층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를 들면 국민의당에서도 좀 들어오려는 기류가 보이고요. 뭐 바른정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자, 맥시멈이 5%쯤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이 5%의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여기도 비슷하게 60% 정도 해당하는, 즉 5% 중에 3%는 투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아니면 여기는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 판을 바꿀 수도 없네. 아니 근데 판을 바꾸려면 5%가 됐건 뭐 3%가 됐건 10%가 됐건 자기들끼리 딱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가가지고 일제히 예를 들어서 다 안희정 찍겠지. 안희정 찍는다. 일제히 문재인을 찍는다. 이걸 정해야 되는데 지금 박사모 게시판에 쌈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를 놓고. 당신 박사모였어 이제 보니까. 그거 보도됐어 그거. 그러니까 처음에 탄핵을 기각을 시켜야 할 판에 웬 남해당 경선에 탄핵에 찬성하는 놈들 경선에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건강한 박사모가 있는 거야. 있죠. 제정신 박힌. 그렇지만 또 다른 한 부류도 분명히 있죠. 가서 흔들자. 아니 어떻게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 전부 다 저기 민주당 경선 그거에 등록합시다. 가서 역선택 해가지고 우리가 싫어하는 후보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누가. 댓글이 달릴 거 아니야. 맞습니다. 빨갱이 문재인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막 올리니까 야, 이 안희정이가 더 빨갱이다.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그렇지. 반미 구국 정권이니까 너는 안희정이 어떤 정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다. 막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무식한 놈이라고 하냐. 이렇게 서로 싸움이 났다, 거기서. 재밌어, 안전하게. 아니, 우리 박사모 하나 모집할까? 박사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갖고 좀 돈 좀 먹고 막 후원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를 좋아하는 보수층 중에서는 순수한 어떤 진정성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요. 일부는 전략적 사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근데 오늘 네가 하는 얘기는 선의로 보인다. 그래요? 첫 번째는 이게 포용하려는 자세들이 있잖아요. 보수층까지. 그런 면에서 안도감 같은 걸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 일부 전략적 사고하는 사람들은 안 지사가 상대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선에서 검증을 하면 흔들 수 있고 낙마시킬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가 안 지사를 올려놓고 후보를 만들어놓고 흔들겠다는 거죠. 충분히 소재가 있다. 정책이 준비 안 되다. 이렇게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판을 흔들겠다라고 생각하는 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어떤 선의에 그 코드가 좀 맞고 자세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안 지사를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요즘 몇 번의 그 실언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국민 지지도를 뭐 소위 우클릭을 통해서 높이셨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민주당 경선에
당의 지지자로서 동참해가지고 하는 분들한테는 많이 마음이 떠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점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지사가 그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은. 안 바꿔요? 그렇게 뭐 사과는 했지만 네. 기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연정 얘기도 계속하고 계승 얘기도 계속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 혹시라도 이 사람들의 역선택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2등이 돼서 결선까지 가면은 내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전략까지 포함돼서 그런 워딩을 계속 하고 있는 걸까? 일단 소신으로 보이고요. 예. 전략보다는 소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 안희정 지사가 중도 보수 쪽에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글쎄. 예. 정체성 자체가 예, 예.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네. 아니 그 본인이 그렇지.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는 그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시 롤백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어? 그게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죠. 지지율에서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22%까지 최고 찍었는데 네. 보통 20에서 25%를 찍다가 20이 무너졌잖아요. 20 무너지고 계속 빠질 겁니다. 계속 빠져서 제가 볼 때는 한 15까지 내려. 15까지 내려올 겁니다. 예. 15 정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5에서 7%가 단계별로 빠질 겁니다. 한 예. 10일 보름 사이에 싹 빠질 겁니다. 그래서 진보층에서 빠지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과거에는 안희정 지사 조사를 해보면 중도층이 제일 많이 지지하고 그 점유율로 본다면 예. 제일 많이 지지하고 보수하고 진보가 엇비슷했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지금은 최근 조사 흐름을 보면 대연정 그 선의 발언 이후에 흐름들을 보면 보수층이 제일 많이 지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도층이고 진보층이 제일 지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호남이 철수하고 있고요. 민주당 아. 지지층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맞물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불렀더니 좀 내용이 있네. 항상 내용 있었어. 그래요? 할 말을 없게 만들어요. 나는 그 전에 묘한 왔을 때는 재주가 있어요. 나는 예. 그 전에 왔을 때는 사실 좀 졸고 앉아 있었어. 뭔 소리예요? 아무튼 그게 오. 빠지면서 안지사가 17%, 15% 단계별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빠진 표가 누구한테 갈 거냐. 이게 일부는 한 2, 3%는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갑니다. 그리고 예. 한 또 한 2% 정도는 이재명 시장한테 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안지사의 표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하면서 그 표를 다 얻은 거 아니냐. 이게 제일 많을 거다. 부성비로 보면. 예. 그런데 실제 분석을 해보면 과거부터 안희정을 지지했던 분들은 한 4, 5%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씩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안 머무르고 한동안 있었잖아. 한동안했다가 막 7, 8, 막 10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데 가장 많이 뺏어온 표는 사실 문재인 전 대표 표였어요. 예. 그 두 번째가 이제 반기문 표, 그다음에 안철수 표, 이재명 표 이런 표였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표 중에서는 1위가 문재인 표를 뺏었고 2위는 반기문, 반기문, 3위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 거의 안철수. 엇비슷하고요. 네. 이런 표를 뺏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 표가 빠졌어야 하는데 왜 안 빠졌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궁금할 예. 때. 계속 20%부터 연말에 30%까지 꾸준히 올랐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안철수 표를 많이 뺏어왔고요. 그다음에 또 반기문 표를 뺏어왔고 이재명 표를 뺏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지지율이 겉으로는 똑같지만. 겉으로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한 70%의 그 문재인 지지층은 견고합니다. 그 층은 안 바꿔요. 계속 지지 의향, 충성도라고 얘기하죠. 예. 그 층이 거의 한 70% 되고 30%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표예요. 여기로 갔다가 또 다른 표가 이리 오기도 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으로 가 있던 과거 문재인 지지층이 일부가 다시 문재인으로 빼갈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지금 있고 하고 있다. 있고. 또 일부는 이재명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안 지사의 지지율이 17, 15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조정이 되면서 15에서 머무를까 15에서 더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15 정도에서는 꽤 머무를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지금 한 10% 수준이거든요. 한 7, 8에서 요즘 조금 조금 올랐습니다. 올랐어. 10% 정도로 올랐는데 10 한 2% 정도까지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 대표는 거꾸로 한 35%를 찍을 가능성이 있고 안희정 지사가 15에서 17, 16 뭐 이 정도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시장이 또 12 정도에서
이 싸움, 흔히 얘기하는 이 싸움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확 뛸 때는 1위가 누구냐, 1위 싸움으로 갔는데 이제는 2위 싸움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민주당 내에서 네. 이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250만이에요. 자, 투표율을 60% 하게 되면 150만쯤 해. 이 150만이 누구를 찍는 것과 무관하게 민주당 지지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몇 프로쯤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니, 집중을 얘기했어? 안 하시는 민주당 지지층이 한 6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건 지금 그냥 조사해본 거고 투표했을 때 결과가. 결과가 실제 그렇지. 투표자 중에는 몇 실제 명 수만 되는 거 중에. 아니야? 실제 투표자로 보면 나는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날 까네 이게. 실제 더 투표자는 올라가겠죠. 한 70%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 예, 그럼 예. 70% 되게 되면 몇 명이냐? 몇 명 기준으로 70%예요? 150만 명. 150만 기준으로 예. 105만. 105만이야? 예, 예. 그럼 100만쯤 보자 이거야. 100만. 예? 지금 민주당 지지가 거의 한 45% 정도 되잖아요. 정당 지지도 예,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자, 근데 투표한 사람들 중에 70%밖에 안 될까? 난 한 80%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과거보다 좀 높을 거예요. 예. 과거에는 막 박스대기 하고 막 이렇게 왔으니까 투표율이 더 낮은 거고 예. 상대적으로 좀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안지사가 왜 경선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냐면 제가 그 얘기를 좀 아니, 드릴게요. 내가 질문하고 조금 더 하고. 예. 자, 그러면 70%를 일단 100만으로 봅시다. 네. 100만이 민주당, 150만 중에 100만이 민주당 경향성인 사람들이야. 네. 100만이. 예. 이 100만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만 보면 예. 민주당 지지층 내 문재인의 점유율이 예. 지지를 받는 비율이 60에서 한 65% 정도 예. 나옵니다. 그럼 자, 100만 중에 65%가 문재인한테 갔어요. 예. 예. 그 다음 나머지 35만이 어떻게 나뉘어질 것 네, 같아요? 보통은 지금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17, 18 이 정도 예. 하고요. 이재명 시장이 13 뭐 예. 그 정도 합니다. 근데 뒤집힐 가능성이 있잖아, 이제. 안희정 이게 이제 사건이 그 자꾸 빠질 둘이 거고. 거의 붙을 가능성이 예, 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나머지 35만 남았는데 이거를 반하면 얼마지? 15만 17만 5천. 자, 그러면은 조금 높으니까 안희정을 18만 보고 이재명을 17만 봐요. 그러면 이제 딱 됐지? 예. 아니, 150만 투표한 것 중에 예. 100만이 민주당 100만 지지 치고. 성향인데 문재인 차지한 게 65%쯤 되니까 65만이 문으로 갔고 예. 안희정한테 8만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 7만이 갔어. 아니, 18만, 17만. 그렇지. 18만, 17만. 예. 이거 우리밖에 안 해요. 이거 무척 재밌어. 이제 결과 나오는 거 봐봐. 예. 암만 여론조사 오래 해봐도요. 이런 걸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50만이 남았어. 예. 네. 50만은 중도나 보수. 역선택 혹은 보수 이쪽이 남아있겠죠. 이 50만은 어떻게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볼펜이 야, 네 볼펜 좀 빌려줘봐. 자, 이 50만의 분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안 지사가 많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안지사에 많은 것을 네. 지금 그 보수 쪽에서 네. 예를 들어 50만이 문재인한테 하나도 안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중도층들이 있으니까요. 요 50만이 왜냐하면 여론조사 해보면 예. 중도층만을 딱 놓고 보면 문재인 안희정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50 한 2, 3% 이 정도 점유를 합니다. 예. 진보층 내에서. 예. 그러나 중도층은 둘이 거의 비슷해요. 예. 보수층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앞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에 이 50만 중에 이재명한테는 어느 정도랄까? 이게 중도 보수 쪽이라고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은 그렇게 여론조사보다는 저는 훨씬 더 득표율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미 아까 17만밖에 안 줬는데. 아니 그건 여론조사 상이고. 예. 그러면 여론조사에다 플러스해야 할 게 뭐냐면 각 후보 지지층의 어떤 충성도. 결집력 이거를 감안해서 가중치를 적용해 줘야 합니다. 가중치하면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 35만 중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야. 다시 계산해갖고 이재명에게 한 23만. 네. 17만씩 좀 올린 거예요. 한 6만쯤 올린 거예요. 충성도 때문에. 그러게 되면 안희정한테 12만. 안희정은 충성도 때문에 6만이 빠진 거예요. 아니 왜냐면 그렇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아. 예. 또 다시 해 그럼. 왜 이거 해봐야 된다니까. 이거 밤새 아니.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재명에게 20만. 그렇지. 안희정에게 15만. 자 이렇게 하면 됐어요. 민주당 지지 100만 중 65만이 문재인, 안희정 15만, 이재명 20만.
자, 그럼 나머지 보수층 50만을 나눠줘봐요. 이재명한테 얼마쯤 갈까? 제가 이재명 볼 나는 때는 뭐 이재명 씨 한 10만. 10만씩 나가요? 아니, 거기 20%인데? 중도층,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아까 중도층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정의당 지지층, 과거에 통합진보당 지지층도 있을 수도 있고 예. 다양한 지지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런 여기서 이재명에게 10만 보내줘도 된다. 네, 오케이, 보내줘야죠. 10만 보내주고 그럼 40만이 남거든요. 이 40만은 안희정한테 반반이에요? 네, 반반. 안희정한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더 갈 수 있죠. 안희정한테 25만. 25만. 25만 그다음 문재인한테 15만. 자, 문재인 15만, 안희정 25만. 그러면 자, 계산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80만. 예? 네. 문재인 80만이에요. 150만 중에. 네. 그다음에 안희정 40만. 네. 이재명 30만. 네. 80만이면 150만 중에 몇 프로야? 반이 넘죠. 60%. 많이 높죠. 60%. 60%까지 돼요? 예. 75만이 60%는 안 되죠. 예. 네. 150만 중에 80만이니까 그러면 54에서 58. 54에서 한 57, 8 정도로 해서 문재인이 1차의 끝. 맞아요, 틀려요? 저는 뭐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몇 프로? 저는 제 예측은 50한 7, 8% 이거 정도. 당신 준 대로 계산한 거거든? 기껏 하니까 54 나오니까 57, 8로 왜 올려? 아니 이게 그 흐름이 광주 찍고 충청 찍고 영남 찍으면 대세가 수도권에서 쫙 다 지지층이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자, 올라갈 가능성이 그럼 더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순수하게 계산한 건 53.3, 그럼 54쯤 보고 그리고 박시영 부대표가 예측한 57, 8 그리고 54서부터 58 사이에서 1차 결론이 난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계산 아니에요? 그냥 생각할 때도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과반인데 또 우리는 네. 도사의 호칭을 갖고 있으면 이게 몇 프로까지인지 이거 맞춰야 되는데 54에서 58 정도가 맞겠네. 느낌이. 아니 제 주변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저를 포함해서 안희정 지사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예. 말하자면 처음에 선의 발언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떤 좀 전략적 발언일 것이다 라고 예. 기대를 했다가 그 JTBC에 나가서 손석희 앵커하고 대담하는 것 때문에 맞간 사람들이 많아요. 많죠. 그다음 분노 논쟁. 분노 논쟁 때 내가 살짝 갔어. 나 원래 안희정 그 지지 측이었거든.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분석해 보면 예. 2012년 문재인 박근혜 할 때 그 투표층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분포돼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안희정 지지층에 문재인 찍었던 사람 반, 박근혜 찍었던 사람 반. 딱 느낌 오지 그걸 뭘 물어봐 그런 걸. 진짜 도사인데. 네, 역시. 반만 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 쪽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본선에 지출했을 때 가상대결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뭐 황교안, 예. 안철수, 뭐 삼자대결 예. 이렇게 붙였을 때 안희정 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표로 흡수되는 게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황교안 쪽으로 가요? 아니 일부 이제 찢어집니다. 오. 안철수한테도 가고요, 황교안한테도 일부 가고요, 또 유보층도 있고요. 이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야, 놀라운 반면에 사실이네. 이재명 후보의 표는 문 대표한테 얼마 본선 때 예. 얼마 가냐면 80에서 아닙니다. 50에서 60 사이가 갑니다. 거기도 80까지는 안 가? 왜 안철수 쪽으로 한 20도 빠지고요. 이렇게 빠지고 왜냐하면 국민의당 성향을 가진 비문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서 또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재명 시장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산술적으로 다 뭐 껴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안 지사의 지지를 떠받치는 구조가 다국적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본선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그런 말이 얘기를 많네. 했잖아요. 본선 가면 다 떠날 사람 다 떠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절반 이상은 떠날 사람이죠. 글쎄. 보수 측에 기대고 보수 측 외연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환상이다. 예. 본선에 가게 되면 보수 측에서 안희정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보수층에서 그분들은 다 떠날 표다. 그 환상 갖지 마라. 그러면서 세게 얘기하고 안희정 측에서 좀 섭섭해하니까 그 이후로 방송 출연 안 하시대. 섭섭할 만하죠. 사실. 근데 왜 그러냐면 또 이해찬 총리가 아니 우리 나온다 그랬었어요. 네. 오늘 원래 나오는 날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나는 네. 사실 이제 이해찬 총리가 나오면 내용이 좋고 그런데 좀 일단 재미가 없어. 예? 그래서 이거 받을까 말까. 재밌게 만들면 되지 왜.
그래도 또 난 옛날부터 모시던 어른이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못 그러겠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방송을 오마이 어디 파장이 어디 가서 얘기했죠? 진짜가 나타났다. 아, 민주당 예, 거기서 예, 얘기했어요? 예, 그래갖고 그렇게 그게 순위가 좀 올라갔어요? 그건 모르겠고요. 아무튼 거기서 발언하신 걸로. 예. 아, 오마이 뉴스도 자기들도 나서 했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아, 두 군데 다 했구나,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아예 방송 안 하겠다고 이게 좀 너무 반향이 커갖고, 예. 좀 불편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가 사실은, 일관성 있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대연정, 뭐, 아무튼,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한테 상처를 많이 줬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 진짜 맞냐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강령집 얘기도 또 꺼내셨잖아요. 새누리당과 비슷하다. 똑같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당히 당원들의 자존심을 많이 긁은 예. 발언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 양반이 나름 그 생각을 기피하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거는 좋은데 그리고 기본적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뭐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데 대한 고민. 뭐 그런 거는 인정하는데 본질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사람이 시대 정신을 외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래요? 요즘 보니까. 나 시대 정신 잘 모르겠어, 이 시대. 좀 알려줘. 대통령 선거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촛불. 적폐청산이야, 적폐청산. 그 촛불의 민심 그거죠? 예. 나 제대로 봤네. 정말 지겹게 국민들이 겪은 거 아니에요. 소위 한국 사회에서 배웠다, 가졌다, 뭐, 높다 이런 놈들이 보인 그 아주 본질을 정말 지겹게 느끼고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하는 지금 그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걔들하고 손잡고 연정을 해야 되고 걔들의 선의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지. 나는 이 생각이 그렇게 보는데. 부쩍 들더라고. 뭐냐면 최 변호사하고 방송하면서 제일 크게 감명받은 게 그거든. 군 사법 체계의 제도의 개편. 왜 군인들은 군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느냐. 똑같이 받아야 된다. 무슨 특별한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 주심 재판관은 법률 지식이 하나도 모르는 군 대장을 앉혀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걸 안 했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걸 안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럼 약속 안 지킨 거거든? 제일 먼저 한다 그러긴 했었어요? 뭐 그랬었죠. 대선 공약으로도 들어갔었고 예. 사개위에서도 맨 처음에 없애기를 의결까지 했는데 한나라당 반대로 안 된 거지. 사실. 아니, 근데 한나라당 반대로 안 됐는데 또 예. 그 내부에 있는 젊은 세력들이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예, 그게 그런 게 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해놓고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역사에 기여한 바, 뭐 정치 발전 기여한 바 하게 되면 35% 이상으로 1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못한 게 있어요? 그다음 못한 게 노무현 대통령 의지의 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해.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싸고 있었던 실세들 이 인간들이 안 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이 있죠. 그 양반들이 아니 우리 복지국가로 한번 가자. 북유럽 모델로 가자. 노무현 대통령 고민했단 말이에요. 뭐 스웨덴 모델로 갈 거냐, 뭐로 갈 거냐. 그럴 때 이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하고 우리가 등을 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삼성과 관계를 좀 더 견고히 하고. 그런데 이게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랬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냐? 나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보면 결국은 개인의 이해타산 때문에 그렇게 갔던 측면. 노무현 대통령 눈을 가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못했던 거.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 9년 동안 누적되었던 적폐. 이걸 먼저 털어내고 난 다음에 네. 보수에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럼 그때 우리 정권을 잡고 너희들도 참여해서 같이 가자. 너네 보니까 그중에 그렇게 잘못했을 때 너네가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관심을 너희들은 갖고 있었더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되지 당연히. 그래야 내가 되는 이명박하고 거죠. 손잡고 좋은 세상 만들자 그러면 정봉주 그러지. 그렇지. 지금 조사해보면 부정부패 척결하고 네. 공정 평등 예. 이 정의의 이슈가 가장 높습니다. 그 경제 당연히 살리기보다도 그렇겠죠. 예. 더 높습니다. 그래 경제 살리기보다? 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율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예. 보통 이게 급부상하는 거 있잖아요. 급상승하는 예. 지지율이 이 한번 꺾이면 급락합니다. 이게 이재명 단계별로 쭉 시작했잖아. 견고하게 올라오는 지지도는 상당히 탄탄하거든요. 예. 지지 구조 자체를 분석해 보면. 근데 갑자기 팍팍 뛴 지지도는 어느 정점에 딱 가면 주저앉아. 한번 꺾이면 확 주저앉습니다. 근데 재반등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약간 포지티브하게 좀 바꿨잖아요. 이재명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하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그럼 안희정 지사는 계속 곤두박질 칠 거냐, 기회는 없느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회가 탄핵이 지나면 인용이 되면 이제 통합의 요구들이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극과 극이 좀 싸우고 이게 통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국민들의 그런 요구가 안희정 지사가 흡수할 수 있느냐. 아까 전통적인 지지층한테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싸움이 진영 대결로 가면 안희정 지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싸움이 상식과 비상식, 이제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하자. 다만 아까 했던 그런 국가 대개조, 적폐청산 이런 쪽의 방향을 잡고 가느냐, 아니면 진영 대결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80%가 탄핵에 동의를 하고 있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흐름이 형성이 되면 안희정 지사의 그런 어떤 소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진영 대결이 굉장히 가파르게 전개가 된다면 안 지사에게 또다시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때쯤 되면 이미 힘이 많이 빠졌고, 우리가 그때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안희정 지사는 검증이 되면 될수록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한번 그렇게 검증이 돼갖고 빠진 사람들이 난 15%도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경우에 그러니까 따라서는. 안 지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실 게 이게 25%까지 갈 수도 있었거든요. 25% 가면 네. 이제는 대혁명의 시기다 그러면서. 왜냐면 언론이 보수 언론이나 진보 언론이나 가릴 것 없이 다 꽃길을 깔아줬잖아. 다 띄우게 했거든요. 그리고 검증도 별로 안 했고 안 지사가 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게 예능 프로를 많이 나갔잖아요. 방송 프로를 많이 나가면서 네. 인지도도 많이 올리면서 신선감, 젊음 이걸로 소구력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용적인 이미지도 줬고요. 이 세 가지가 지지율을 떠받들였거든요. 사실은 뭐라고 신선함, 젊음. 젊음, 포용력, 역동적인 5시간 동안 막 연설한다, 증문즉답한다 이런 파격적인 거. 우리는 50시간도 한다. 근데 기회를 안 주잖아요. 출마 기회를. 아니 나는 출마할 생각 없는데 일단 50시간. 네. 필리버스터 하면 네. 6박 7일은 한다. 오줌만 계속 싸면. 그래서 이제 포용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호감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대 교체라는 얘기도 좀 젊은 사람이 해야지 뭐 이런 그렇지. 것도 통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거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게 꼭지를 못 딴 거죠. 22 정도 왔는데 본인이 자초한 거죠, 사실. 깍딱국에서 밀린 거지. 네, 선의 발언 등등 과거 대연정은 그냥 한번 실수했겠지 이러고 이제 뭉갰는데 사람들이 그냥 속에는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이게 전략이 아니라 소신이네 생각이 달라진 아니 거죠. SNS 상에서는 선의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했죠? 반어와 비유였었다. 네. SNS 상에 이렇게 올리고 19일 날 자기 캠프 갖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난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모시던 분이 떨어져 죽고 난 뒤에. 네. 이거는 일베들이 쓰는 표현 아니에요? 네. 온라인상에서 떨어져 죽었다. 뭐 심지어 떨어져 뭐라고 더 심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고 사실은 친노 쪽에서는 안희정 지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친노의 적자는 문이 아니다 안희정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 사람들까지 막 꼭지가 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표 지지층 보면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수가 소극적 지지자였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구전에서 모이면 문 대표를 지지는 하지만 속내를 별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샤이문이 많았었어. 왜냐하면 정권 교체의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지. 예.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안 지사의 그 발언들을 쭉 보면서 예. 이분들이 말문을 좀 열은 거예요. 봐라. 안희정보다 문 대표가 정체성이 맞지 않느냐. 예. 이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한 거죠. 아하. 그 소극적 지지자들이. 예. 그러면 우리 세 명의 결론이 결선 투표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광주 1등은 누가 될까? 문재인 전 대표가 2등. 문재인이지. 아, 그럼 죄송합니다. 예. 이상한 걸 물어봤어. 2등 이재명. 2등. 이재명이요? 광주에서. 네.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출연했을 때 고재열 기자하고 서로 입장이 좀 달랐잖아요. 바뀌었죠. 예. 그때 고재열 기자는 안희정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오늘 고재열 이재명. 기자 불렀더니 거기 틀릴 거니까 부르지 말라고 까더라고 바로. 잘했지.
근데 고재열 기자는 또 기자의 객관적 입장에서 왜냐면 그때는 안희정 선의 발언이 없었을 때예요. 그렇죠. 막 상승 국면이었으니까. 예. 이 깔딱고개에서 꼬꾸라진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표는 바람표입니다. 아. 바람이에요, 바람. 조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선거위원장이 김범용이에요? 그대 이름은 바람, 근데 이제 바람, 충청에서는 상당히 몰표가 나오죠. 왜냐하면 그렇죠. 충남 같은 데는 압도적일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압도적일 거고 이게 이제 광주에서 표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가 충청의 1등은 누가 될까요? 충청은 저는 그래도 안희정 지사가 1등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박빙일 것 같은데. 내기합시다. 난 충청에서도 문이 1등 한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충청에서 어떻게 나와요? 안희정 지사 좀 높죠. 충북만 높죠. 충남만 높죠. 그러니까 충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 대전에서는 거의 박빙이거든. 대전, 충북은 박빙인데 충남에서 안희정 지사가 높아요. 그리고 충남도 투표율이 높겠지. 예. 왜냐하면 거부감이 별로 없으니까 예. 많이 참여하게끔 유도하겠죠.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표는 충남표가 사실 뭉텅이 표가 좀 있는 거예요. 사실 나머지는 굉장히 바람표고 예. 이재명 시장 표는 굉장히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예. 10명, 손가락 20명씩 혁명군. 예, 끌어당기는 표고 문재인 전 대표의 충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경선 참여 의향이 이재명 시장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표는 조직표도 있지만 열성적인 그런 표들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안 지사가 바람표라는 게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여지가 생기려면 소위 말해서 젊고 신뢰감 가는 지도자라는 게 딱 포지셔닝이 돼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지지율이 5% 7% 이럴 때하고 20%를 넘어갈 때하고는 검증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유권자들 마음에 딱 꽂히는 강론. 예. 대표적인 정책을 가지고 내가 최소한 이거는 반드시 이루는데 이 방법을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갔을 때 젊고 신뢰 있는 지도자가 이게 생기는 건데 강론을 얘기를 안 해. 없어. 지금 강론 중심이죠. 정치 게임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국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이제 정책은 없죠. 아직은. 우리가 끝나고 뒤풀이할 때 사석에서 얘기하는 그 몇 가지 정책들 눈에 딱 꽂히고 귀에 딱 꽂히는 그 정도도 없는 거야. 내가 왜 그 얘기를 지금 안 하냐면 이거 듣고 할까 봐. 그 그 얘기하지 마, 이 아저씨야. 그만. 차차기 대선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그만. 아껴놓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 아니 이렇게 딱딱 꽂히는 몇 개만 있어도 왜냐면 그러니까요. 바람이 좋았거든. 예. 예? 예. 싸도 온 거 갖고만 반응하면서 싸웠지. 그리고 이거만 있어도 난 민주주의자입니다. 정당 생활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다음 없어.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한테 새가 모이려면은 소위 문재인 대표한테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 이재명 대표한테 불안감을 느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쫙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나라일 것이다. 예, 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그물을 너무 넓게 쳤죠. 그러게. 적당히만 치고 갔어도 상당히 바람이 근데 불었을 텐데. 그 객관적으로 박 부대표님, 네. 객관적으로 우리가 오늘 안희정 지사를 좀 그 안티를 하는 그런 방송으로 느끼진 않죠. 객관적 아니 현상 원래 그러니까 조사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예. 거고 두 번째는 뭐 이쪽에 그 청취자들은 쭉 들었으면 방송 알겠지만 전국과 지향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예. 약간 좀 뭐 개혁적이고 나름대로 진보 노선을 나름대로 좀 옹호하고 촛불 민심과 예. 적폐청산. 같이 그게 우리의 갖고, 과제 아니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뭐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지 예. 특정 후보로 뭐 깔려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최 변호사는 선거인단을 가입 못해요? 예. 권론에 길이 없다 그러잖아. 왜 안 해요? 아 양심에 걸리는 일을 안 한다? 아니 뭐 양심을 떠나서 예. 솔직히 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하고 철학이 똑같아. 정봉재 전국구 마치기 전에 박수 칠 뻔했어 나도. 민주당 선거인단 3월 5일까지 대거 가입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방송에 나가고 한 100만쯤 더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